스페인에 살던 80대 한국인 남성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에 거주하던 8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집중치료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증세가 악화됐고 지난 10일 숨졌습니다. A씨는 오래전 스페인으로 이민와 가족들과 함께 현지에 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르셀로나 주재 총영사관 관계자는 스페인에선 코로나19 때문에 장례식 참석 인원을 3명으로 정하는 등 여러 제한이 있다며 유족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은 미국과 이탈리아를 빼놓고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리 국민은 23개 국가와 지역에서 모두 5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18명은 완치됐습니다. 감염된 우리 국민 중에는 벨기에 주재 대사관 소속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과 함께 사는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고 예방 차원에서 자체 격리를 했다며 열흘 이상 격리를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다른 공관 직원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에선 사상 처음으로 부활절에 전국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박현은 특파원, 전국 대부분이라면 전체 교회에 어느 정도가 문을 닫았던 건가요? 네, 부활절인 현지 시간 12일 미국 교회의 90%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이곳 언론이 전했습니다. 대부분은 온라인 예배를 열었고 일부 교회는 교회 예배를 강행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뉴스는 별도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한 교회입니다. 10명 이상 모임은 금지됐는데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교인들은 잔디밭에 주차한 뒤 차 안에 있고 목회자와 성가대가 임시 무대에 섰습니다. Well, I think in this current moment, I think that social distance is important. And loving your neighbor can be acted out in many ways. And it's up to us to find those unique ways in which we can love our neighbor. 참석자들은 아멘을 외치는 대신 자동차 경적을 울렸습니다. 교회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에서 내리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법당국과 한 약속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차를 몰고 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교회인 워싱턴 국립대성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성가대원들은 화상회의 장치로 각자 집에서 노래하고 연주해 화음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현장 예배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 켄터키주 한 교회는 주 대법원의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참석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적고 14일간 자가격리 명령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네, 실직자가 늘면서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한 줄도 더 길어졌다면서요? 네, 펜실베니아주에서 푸드뱅크가 나눠주는 공짜 식료품을 받으려는 차량 행렬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텍사스주에서는 차량 6,000대가 몰려 식량 453톤을 받아갔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푸드뱅크 수요가 40% 뛰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가는 토마토와 콩 등 작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기업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요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우유도 주요 소비처인 학교와 카페가 문 닫으면서 대량 폐기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갈 곳 없는 농작물을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 활동을 재개할 목표 시점을 발표했다면서요? 언제부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를 시사한 가운데 고위 당국자가 5월 1일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We're looking at May 1st. Obviously, we want that to happen as soon as possible.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 파우치 박사도 5월에 부분적으로나마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로 발병 상황이 다른 만큼 순차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자택 대기 명령 발령과 해제는 주지사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5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서는 주지사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현영 특파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 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보통 하루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저렇게 골판지 침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골판지 침대가 늘어서 있는 곳은 일본 나리타 공항입니다. 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추가로 침대를 만들 수 있는 골판지 더미도 있습니다. 원래 지진 같은 재난재해 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입국자를 위해 쓰입니다. 트위터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골판지 침대에서 지냈다는 사연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감염돼 버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상황과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쿄에선 한 병원 안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모두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내 집단 감염은 벌써 5번째입니다. 해당 병원은 외래 환자 진료 등을 중단하고 사실상 병원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병원 내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의료 붕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치현에선 양성 판정을 받은 24명의 검사 결과가 뒤늦게 음성으로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유전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양성 검체 일부가 섞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자국민을 차별해선 안 된다던 중국이 이번에 거꾸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고 식당 출입도 막은 겁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이탈리아 피렌체, 한 중국 남성이 눈을 가리고 나는 바이러스가 아닌 사람이라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중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가 잇따르자 말없이 항의한 겁니다. 그의 마스크를 벗겨주고 직접 안아주기도 하는 시민들이 나와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제 중국 광저우 시내, 중국 공안이 흑인 수십여 명을 거리로 쫓아내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They took us away from our house. We don't have anywhere to live. They are pursuing us. Why? 시내 맥도날드에선 중국인 직원이 흑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거리에선 흑인이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온 수십 명이 신규 확진자로 판정받자 흑인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겁니다. 한 흑인이 격리를 거부하며 간호사를 폭행한 것도 중국인들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흑인들을 싸잡아 모두 나가라, 관리를 더 강화하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감염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과 식당에서까지 흑인들을 몰아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나와 케냐, 나이지리아 등 중국 주재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들은 비인간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부당한 조치는 없다는 해명만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싱가포르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모범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섣불리 계약을 한 걸 비롯해서 너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한 게 그 이유로 꼽힙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구 10,000명당 4.3명이 감염된 것으로 한국의 2배 수준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확진자 200명이 채 안 됐는데 순식간에 1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로렌스 원 국가개발부 장관도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신규 확진 사례는 모두 지역사회 전파거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입니다. 섣불리 일상으로 복귀한 게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23일 예정대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가 개학했는데 이틀 만에 유치원에서 20명가량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20만 명 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는 기숙사들도 최대 감염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0여 곳에서 1,1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당국은 뒤늦게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필수 업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직장을 폐쇄했고 학교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시민들의 외출도 식료품 구입 등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상점 등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도 심각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바이러스를 둘러싼 가짜 뉴스와 음모론입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건물 복도에 시신이 담긴 걸로 보이는 검은 포대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뉴욕 병원 상황이라며 한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확인 결과 이 영상은 에콰도르에서 촬영됐습니다. 영국의 한 5G 기지국에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19가 5G 이동통신 전파를 타고 퍼진다는 말이 돌자 현지 주민들이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러나 5G와 코로나19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포데믹, 즉 거짓 정보가 인터넷 등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 전문의가 코로나19 검사를 총선 전 고의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패권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도 코로나19 음모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한의 실험실에서 누출됐다고 주장하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군이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것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올 들어 8천 건 이상의 가짜 뉴스가 생산됐는데 이 중 21.5%가 코로나와 관련됐고 한 주에 60건 이상이 퍼져나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선 알코올로 코로나19를 방역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돌면서 조제한 알코올을 잘못 마셔 300명 이상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각 국가나 기관 등에선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방법들은 가짜 뉴스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공인된 정보를 찾아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새로보다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란 말이 무색하게 텅 비어버린 밀라노의 두오모. 그 앞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세계적인 테너가 된 안드레아 보첼리. 부활절을 맞아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부활절 감사 성찬례를 위한 임시재단을 자신의 부엌에 차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 행사들,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된 유례 없는 부활절의 모습입니다. 브라질 예수상에 띄운 감사와 기대의 메시지. 이 순간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새로보다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태평한 아베. 패러디까지 나온 태평한 아베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 외출 자제를 당부한다면서 트위터에 영상 올렸다가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는 소식 주말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틀어드릴 텐데요. 이게 아베 총리가 가수 겸 배우인 호시노 겐의 연주에 맞춰서 집에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반려견 쓰다듬는 이런 모습 담은 그런 영상입니다. 네. 지금 일본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혼자 너무 태평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여기 나온 가수 이 호시노 겐이 영상 사용과 관련해서 자신에게도 또 소속 사무실에서도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전혀 연락이 없었다, 협조 요청이 없었다고 해서 더해졌습니다. 게다가 오늘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요 정례 브리핑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 영상의 소셜미디어상 좋아요 건수가 35만 건을 넘겼다. 그동안 아베 총리가 올렸던 트위터 중에서 가장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네, 좋아요가 35만 건이면 지금 비판이 많다고 하면 싫어요도 많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좋아요는 제가 직접 방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38.5만까지 올랐는데 네?
싫어요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판적인 패러디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영상을 좋아한 일본 국민이 많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을 보시죠. 잘 보시면 이게 패러디 영상입니다. 아베 총리가 아니라 이 오른쪽 남성 비슷하게 분장한 코미디언입니다. 사타케 마사후미라는 이름인데 강아지 인형을 들고 차 마시는 모습도 비슷하게 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미디언은 자가격리하면서 일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되지 말아라. 연예인인 저도 일이 90% 이상 없어졌다.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힘든데 국민들은 힘든데 총리는 여유롭다. 이런 비판의 메시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저 영상 속의 인물은 정말 아베 총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원래 이 코미디언 자체가 아베 총리 흉내내는 것으로 일본 예. 현지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잘 들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였습니다.